자, 이제 다음 문제 또 이어서 가봅니다. 자, 다음 그림은 단상변압기의 결선도이다. 1, 2차는 각각 어떤 결선인가 그랬네요. 단상변압기 세 대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렇죠. 만든 변압기라는 얘기죠. 보면 일단은 여기에는 지금 결론적으로는 델타 Y 결선인데요. 찾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델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어떤 상이 이렇게 있을 때 서로 이 상들이 손을 맞잡고 있는 거죠. 강강술래 하듯이 이렇게 얘는 얘를 맞잡고 얘와 얘와 맞잡고 서로 손을 맞잡은 형태가 델타 결선이고요. Y 결선은 뭡니까? Y 결선은 각각 하나씩은 밖으로 이렇게 그냥 독립적으로 나가되 얘는 하나씩을 가져다가 이렇게 묶어놓은 그런 형태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면 자, 얘는 이 상을 하나 따라서 이렇게 가보면 여기 묶여 있다는 얘기죠. 점이 찍혀져 있다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얘랑 연결이 돼 있고, 옆이랑 바로바로 연결이 돼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의, 그쵸? 이걸 우리가 환영결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돼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씩을 이렇게 빼왔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하나씩을 이렇게 빼왔기 때문에 이것은 델타 결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를 보면 여기는 지금 여기 하나 독립적으로 나갔죠. 뭐 연결이 안 돼 있지. 근데 얘는 자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가 이렇게 여기 한 군데에서 이렇게 뭉쳐 있어요. 하나씩을 꺼내 가지고 여기 하나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죠. 그리고서 나머지 하나씩을 꺼내고 여기도 나머지 쪽에서 꺼내고 나머지 쪽에서 꺼낸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Y결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델타 결선, Y 결선 구분하는 법. 얘는 강강술래 하듯이 서로 손을 맞잡으면서 하나의 이 링을 이루고 있는 거죠. 자, 얘는 하나씩을 이끌어내서 묶어 놓은 거지. 그치?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2번. 변압기를 Y 델타로 연결할 때 1, 2차 간의 위상차.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뭐 Y 델타 결선 이렇게 하게 되면 위상차가 발생하죠. 여기 성간전압이 3루트2면 여기는 성간전압이 100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Y델타는 그래서 뭐였습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강압이었죠. 강압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강압. 그래서 5호 100루트3을 100으로 만들어버리는 강압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위상차도 얘가 늦어요. 30도 위상차가 발생한다. 그 얘기지. 그거 일단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델타 Y 결선. 델타 Y 결선도 당연히 전압의 차이가 있어요. 얘는 만약에 100V를 공급하게 되면 이쪽으로 나가는 성간전압은 100루트3이 되면서 얘는 델타 Y는 뭐였습니까? 바로 승압이었죠. 승압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 압력을 올리는 거죠. 전압을. 그리고 여기서도 30도 위상차가 만들어진다. 올리니까 여기는 플러스 아까 여기 Y 델타에서는 내리니까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30도의 위상차가 생긴다 그 얘기죠. 30도의 위상차.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출력 P라고 했을 때의 단상변압기 두 대를 V결선했을 때의 삼상 출력을 구해봐라. 그렇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델타 결선이었던 것을 얘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렇게 V결선으로 삼상 출력을 하게 되면 뭐였습니까? 바로 이 하나가 P라고 했을 때 이 P가 아니라 전체적인 출력은 루트 3P라고 그랬죠? 루트 3P. 답은 2번이죠. 변압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전압을 변성한다. 그쵸? 성질을 바꾼다. 그 얘기죠. 전력을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치? 전압을 변성하는 거죠. 발생시키는 건 아니죠. 발생시키는 건 발전기. 전격 출력은 1차 단자를 기준으로 한다? 아니죠. 우리는 2차 부하 쪽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2차 측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변압기의 전격 용량은 P상 전력을 표시한다. 맞지? 변압기 2차 측을 개방하였을 경우에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변압기가 이렇게 있었을 때요. 변압기가 이렇게 있었을 때 뭐 당연히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있었다면 그렇죠? 공급해서 전류가 잘 흐르지만 부하가 없는 경우라는 얘기죠. 개방했다는 것은 부하가 없는 경우에 그때에는 여기엔 전류가 흐를까요? 전류는 흐르지 않죠. 전류는 흐르지 않아. 여기에만 전류가 살짝 흐르겠죠.
그치? 전압은 유지가 되고. 자, 왜 그런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우리 본 강의에서 살펴봤던 대로 2차 측, 여기 1차 측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전류가 무부하다. 그렇죠? 없다는 얘기는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I2에 흐르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샥 의미가 없어진다 그 얘기고. 여기에도 사실상 매우 작은 여기에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즉 이 부분을 이렇게 싹둑 없애버리고 이 부분만 생각했을 때 바로 여기에 바로 이런 전류가 흐르는데 이건 철손 전류, 이걸 자화 전류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어드미턴스, 여자 어드미턴스가 바로 이 전류에 관여하게 된다 그랬었지. 그렇죠? 철순 전류와 자화 전류, 그리고 여기에선 여자 어드미턴스가 1차 측을 그러니까 2차 측을 개방했을 때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이 여자 어드미턴스가 결정하게 된다 그 얘기죠. 변압기 용도가 아닌 것은 교류 전압을 변환하고요. 그치? 주파수를 변환한다. 임피던스 변환, 교류 전류를 변환하는 주파수 변환은 아니죠. 그치? 주파수 변환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변압기에서 우리가 권수비, 이게 바로 V2분의 V1, 그 다음에 I1분의 얘가 뭐였습니까? I2. 이건 얘는 바뀌었죠. 바뀌었지. 그리고 루트, 얘는 R2분의 R1. 뭐 이런 형태로 전압이라든가 전류, 그 다음에 뭐 임피던스까지도 당연히 하는 거죠. 이런 임피던스들까지도 변화하지만, 주파수 변환하고는 관계가 없죠. 자, V결선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고장 시 응급처치 방법으로도 쓰이고, 그렇죠? 델타 결선에서 한 상이 고장 났을 때 이렇게 3상을 공급하는 거죠. 단상 변압기 2대로 3상 전력을 공급하고 맞고요. 부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한다. 우선 보고요. 4번은 자, V결선 시의 출력은 델타 결선 시의 출력과 그 크기가 같다. 이것이 명백하게 틀리죠. 그래서 이 V결선을 그러면 3번 부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그쵸, 여기 단상 변압기 2대를 가지고 바로 우리가 간단히 시설을 갖춰서 3상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V결선을 이용해서도 많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시설하는 결선 방식이 V라는 거죠. V결선. 하지만 V결선의 출력은 델타 결선일 때가 3P였으면 얘는 루트 3P였죠. 루트 3P. 예? 그렇죠? 그래서 이용률은 3분의 루트 3, 0.866. 이용률 0, 여기에 8이 들어가고 용자에, 그치? 8이 들어가는 이용률. 출력비는 0.577. 기억을 해야죠. 자, 변압기에서 철손은 부하전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철손. 우리가 손실에는 고정손과 가변손이 있죠. 고정손은 무부하손이라고 하죠. 무부하손. 그래서 고철 기계를 들어와서 가동을 한 거죠. 크게 보면 이 철손, 기계손이 바로 무부하손인데, 무부하는 건 뭡니까? 철손 자체가 부하하고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부하전류하고 관련이 없어요. 무부하요. 무부하. 그래서 여긴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손이 있고요. 여기는 히스테리와 마찰이 생겨서 풍비박산 났다 그랬었죠. 이거 무부하손이에요. 이것들이 다 무부하손. 그래서 부하전류와는 관계가 없다 그래야죠. 한 대 용량이 200kVA인 변압기를 델타 운전 중에서 한 대가 고장이 발생해서 2대로 운전할 경우 V결선이란 얘기죠. 부하에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은 자, 한 대 용량이 200입니다. V결선은 루트 3P가 되죠. 한 대 용량을 P라고 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200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364가 계산이 되네요. 1차 전압이 6300V, 2차 전압이 210V, 주파수 60Hz 변압기가 있다. 이 변압기의 권수비를 구해봐라. 자, 여기에서는 주파수를 하나 알려줬지만 이 변압기의 권수에는 주파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권수 A 다시 한번 적으면 원칙적으로 V2분의 V1이 되는 거죠. 또 전류는 바뀐다고 그랬죠. I1분의 I2. 그리고 임피던스는 루트가 붙어야죠. Z2분의
Z1 뭐 저항도 마찬가지고요. R2분의 R1. 여기에서는 뭐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2차 전압 들어가야지. 210V가 되고요. 1차 전압 6300 이걸 계산해 보니까 샥샥 해서 얘는 30이 되겠네요. 그렇죠? 퍼센트 저항 강화가 3%, 리액턴스 강화가 4%. 인 변압기의 최대 전압 변동률이 얼마냐 그 얘기죠. 이 전압 변동률 이제 기억나시죠?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얘가 퍼센트 저항 강화, Q가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럴 때 최대의 전압 변동률 루트 요거였지. 요거 루트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 이것이 바로 최대 전압 변동률이었죠. 그러니까 요거 갖다가 피타고라스 정리 썼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면 되죠. 5%가 되는 거지. 변압기의 규약 효율은 자 이거는 뭐와 관련했습니까? 출발 전입하고 관련돼 있죠. 출발 전입. 그래서 발전기하고 변압기는 역시 전력을 공급하고 변성해서 공급을 해주잖아요. 얘도. 그러니까 변압기도 역시 출력을 기준으로, 전동기는 입력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다시 한번 효율은 원칙적으로는 입력분의 출력이에요. 입력분의 출력. 근데 변압기나 발전기는 출력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자 입력에서 뭘 빼야 됩니까? 손실을 뺀 것이 바로 출력이 출력이죠. 출력. 그래서 입력 마이너스 손실이 출력이니까 여기 자 출력으로 얘를 뭔가를 표현해 줘야 되니까 입력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출력에다가 손실이 더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대입이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죠. 출발 전이 발전기는 변압기. 자, 변압기 유의 열화에 따른 영향으로 열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죠. 침식, 깎인다는 얘기죠. 내부가. 절연 내력이 저하되고, 그쵸? 냉각 효과도 감소하고,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게 되냐? 아니죠. 오히려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를 해서 열화가 생기는 거지, 열화에 의해서 뭐 수분을 흡수하게 된다. 이게 아니죠. 답은 4번이 되는 거지.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횡축과 만나는 점, 횡축은 뭐 가로축, 얘가 종축 이러죠. 횡축은 요거. 그래서 한번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자개, 여기가 BH 곡선이라고 하죠. BH 곡선. 그래서 이 전류를 세게 해서 여기 자개, 자장의 세기를 크게 하면 얘가 이렇게 커지는데 이걸 줄여도 바로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런 형태의 것이 이렇게 반복되는 그것을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다 그랬었고요. 이게 횡축이죠. 횡축과 만나는 이것을 보자력이라고 했죠. 보자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종축 얘와 만나는 요 부분이 잔류작이죠. 잔류작이. 그래서 보자력 1번이 답이죠. 변압기의 철심의 두께를 2배로 하면 와류소는 몇 배가 되는가? 자, 와류소는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여기 손실 얘는 FB에 뭐 1.6에서 뭐 2를 쓰기도 하는데요. 와류손 이것은 뭐였습니까? 바로 어떤 상수 K에 얘는 두께 T와 FB 요거의 제곱 이거였죠. 그러니까 이 와류선이죠. 와류선. 이것은 T가 두께인데 두께의 얼마? 제곱에 얘가 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께를 하면 와류선은 4배가 된다 그러죠. 4배. 그치? 자, 여기에 담겨 있다는 얘기죠. 변압기의 Y결선 시 N선의 호칭은 뭐냐? 자, Y결선에서요. 그쵸? 이거 우리가 이렇게 갈 때 이것을 이제 L1, L2, L3 그리고 여기를 N 중성선이죠. 중성선. 3번 20kVA 단상 변압기 2대를 사용해서 VV 결선을 하고
삼상전원을 얻고자 한다. 이때 여기에 접속시킬 수 있는 삼상부하의 용량은 약 얼마가 되겠는가? V결선 용량 나오고 있네요. V결선의 용량 루트 3P죠. 루트 3P.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루트 3 곱하기 20kVA 20을 넣어주면 되겠죠. 계산해보면 34.6이 나오네요. 변압기 결선에서 제3고조파를 발생시켜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일으키는 삼상결선이 뭐냐. 즉 제3고조파를 제거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델타 결선이 있으면 거기에서는 제3고조파 전류가 이 델타 결선 내부를 순환해버려서 이 전류가 밖으로는 빠져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델타 결선이 있으면 제3고조파가 없지만 델타 결선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답은 1번이죠. 1번. 다 여기 델타 결선 있잖아요. 응? 얘는 없잖아. 그러니까 1번이 통신선 유도장애 발생한다는 얘기죠. 100kVA 단상 변압기 2대를 V결선에서 삼상전을 얻고자 할 때 그쵸? 여기에 삼상부하 용량 다시 반복이 되네요. 자주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역시 루트 3P가 됨을 알 수 있죠. 루트 3P. 그래서 173.2가 되겠네요. 그치? 변압기 온도 시험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랬네요. 이제 온도시험법은 이 반환부하법이라는 것이 있고 단락시험이 사실 있어요. 온도시험에 해당되는 거 여기 두 개인데 좋은 걸 선택하라고 그랬죠. 좋은 방법이 뭐냐. 그래서 반환부하법과 단락시험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반환부하법은 전력 소모를 하지 않고 전력 소모 없이 시험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단락시험은 단락을 말 그대로 시키니까 전력 소모가 상당히 일어나면서 그렇지? 내부에도 뭔가 크게 작용을 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반환부하법이다. 이거 기억해 봅시다. 1차 전압이 13200, 무부하 전류가 0.2A, 철손이 100W일 때 여자 어드미턴스를 구하라 그랬네요. 자, 이거 여자 어드미턴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1차 측에서의 여자 어드미턴스. 사실상 어드미턴스 구하라 그러면 어드미턴스는 뭡니까? 바로 요것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임피던스 분의 1이죠. 근데 임피던스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V를 I로 나눈 거니까 얘는 뭡니까? 얘는 이거의 역수인 I를 V로 나눠주면 되겠죠. I.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사실 주어진 거예요. 1차 전압 V가 13200이다 이렇게 주어졌고요. 여기 V 대신에 13200을 대입하고 전류 알려줬잖아요. 무부하 전류와 여기 전압 알려준 거예요. 0.2 이걸 계산해주면 된다 그 얘기지. 자, 그렇죠. 0.2를 13200으로 나눠주니까 답은 1번이 됐죠. 1번. 자, 변압기의 권수비가 60일 때 2차 측의 저항이 0.1이다. 이것을 1차로 환산해라 그러면 뭐 권수비 이것은 V2분의 V1 그리고 I1분의 I2죠. 그리고 저항 루트 R2분의 R1 이렇게 되니까 이 관계를 이용해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60은 자 루트 2차 측 저항 요거죠. 얘가 0.1이고 1차 측 요걸 지금 구하라 그 얘기지.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 3600이 0.1분의 R1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곱해주면 되겠죠. 3600에다 0.1 곱하면 360이죠. 360.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변압기의 철심에서 실제 철의 단면적과 철의 유효면적과의 비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실제 단면적과 유효면적 점정률이라고 그랬죠. 점정률. 실제로 쓰이고 있는 부분의 백분율을 점정률이다. 또 받아들입시다. 자, 변압기의 무부하 시험, 단락 시험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은 무부하 시험에서는 우리가 철선을 구하는 거죠. 자, 무부하 손실이 뭐였습니까? 고정손이라고 했고 고철 기계를 사와서 가동을 했다 그랬었죠. 그래서 고정손이 무부하 손이에요. 무부하, 부하와 관련 없는 무부하 손실
그래서 철선을 일단 구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락시험은 동선을 구하고자 하는 거죠. 단락시험 끝을 이렇게 연결해 놓고 가해보는,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구해보는 것이 동선이죠. 그러니까 단락시험에서는 동선을 구할 수 있고요. 또 부하가 없을 때랑 또 부하가 있을 때 그런 전압 변동률도 역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절연 내력하고는 관련이 없죠. 절연 내력하고는 관련이 없지. 이것이 절연 얼마만큼 견디느냐 하는 절연 내력 시험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어떤 변압기에서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5%인, 자, 이건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5%란 얘기죠. 운전 중에 단락이 되었을 때 그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인가? 자, 단락 전류 나왔네요. 단락비. 자, 단락비면 얘는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 이거였죠.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바로 100 이랬었죠. 그렇다면 이 식으로부터 지금 단락 전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요. 자, 단락 전류 얘가 이제 곱하기로 가면 되겠죠.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IN 이렇게 곱하기로 가면 되니까 여기에다가 그대로 얘를 5%니까 5를 집어넣고요. 100 집어넣고 IN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 몇 배냐 그랬네요. 그럼 전격 전류의 몇 배입니까? 얘가 20배가 되는 거죠. 20배. 즉 여기 뭐 IS를 IN으로 나눈 값 그냥 단락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을 그냥 구해도 되는 거고요. 오케이. 다음 중 변압기의 권수비 A에 대한 식이 바르게 설명된 것은,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A는 V2분의 V1이에요. 그리고 권수 N2분의 N1이었죠. 그리고 I가 바뀌어요. I1분의 I2였고 루트 얘도 뭐 저항이나 임피던스 모두 다 R2분의 R1 이랬었죠. 그러니까 맞고요. 얘가 틀린 거네. 얘가. 그쵸? 요거 뒤바뀌는 거 I1, I2 뒤바뀌는 거 3번이 옳지 않은 거죠. 여기도 N2분의 N은 얘도 옳지 않네. 얘도 옳지 않네요. 바르게 설명된 것을 고르라고 했네. 그쵸? 요거하고 맞는 것이 1번이 되는 거죠. 1번. 부홀즈 계전기로 보호되는 것은 뭡니까? 변압기죠. 변압기. 변압기의 절연류 열화 방지. 삼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 시에 병렬 운전이 불가능한 결선 조합 어렵지 않다고 그랬죠. 짝수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짝수. 델타든 Y든 짝수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두 개 괜찮고요. 여기는 3개 하나 안 되고요. 여기도 두 개 되고요. 4개 된다는 얘기지. 안 되는 것은 이 홀수 이건 위상차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변압기 결선에서 YY 결선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Y 결선 생각해 보면 그렇죠? 여기에서는 제3고조파가 그쵸? 전류가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그랬죠. 델타에서는 가둬지지만, 그치? 그래서 맞고요. 중성점 접지가 역시 가능하죠. 중성점 접지가 가능하고, VB 결선은 안 되죠. 델타 결선일 때 이 한상이 고장 났을 때 여기서 V 결선이 가능한 거지. 그치? 이것이 옳지 않네요. 그 다음에 절연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이 상전압보다 선간전압이 더 크기 때문에, 즉 큰 전압을 공급하면서도 절연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볼 수 있죠. 변압기의 부하 전류 및 전압이 일정하고, 전류 및 전압이 일정하다고 그랬죠. 주파수만 낮아지면, 자, 앞에서 했던 거죠. 전압이 일정하다고 그랬죠. 전압이 일정하면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 히스테리시스 손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KFB의 뭐 1.6에서 2였는데요. 비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압이 일정하면 반비례한다고 그랬죠. 아하. 와류손도 지금 F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압이 일정하다면 주파수에 무관하다. 그랬었죠.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손과 이 와류손은 바로 고철
철손이에요. 철손. 철손이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돼요. 고정손이면서 철손. 그치? 그래서 철손이 감소해야죠. 왜냐면 주파수가 낮아지면 증가하는구나. 주파수가 낮아지면 4번이죠. 증가해야 되는 거죠. 증가. 왜냐하면 반비례하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전압이 일정하게 되면 이 녀석은 반비례. 얘는 관계가 없고 얘는 반비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증가하게 된다 그랬었죠. 6600. 그 다음에 1000kVA 삼상변압기의 저압측 전류와 또 역률이 70%일 때의 출력을 한번 구해봐라 그랬네요. 일단 이걸 표현해 보면요. 이거는 kVA라고 하는 것은 피상전력이죠. 그리고 그때의 지금 전압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등장하는 관계식이 있죠. 피상전력은 삼상에서 얼마입니까? 루트 3 VI가 되는 거죠. 루트 3 VI. 그래서 이것을 이제 I를 구해보면 I는 이 피상전력을 얘로 나눠주면 되겠죠. 루트 3V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죠? 전류는 피상전력을 루트 3V로 나눠주니까 피상전력 얼마입니까? 1000과 얘는 단위를 맞춰야죠. kVA면 얘도 k로로 가야 되기 때문에 6.6이었죠. 6.6 곱하기 루트 3 해서 계산해 보니까 87.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출력은 우리가 이 유효전력으로 지금 표현되기 때문에 피상전력에다가 뭐 해주면 됩니까? 피상전력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구입해주면 되죠. 출력은 피상전력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래서 1000 곱하기 0.7 하니까 700이 나오네요. 변압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전압을 변성하고요. 1차 측을 단자를 기준으로 한다? 아니었지. 2차 측이었죠. 2차. 전력을 발생하지 않고 전격 용량은 피상전력으로 표시한다. 자, 이렇게 해서 변압기 문제는 맞춰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제 유도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